Hello, Jennifer. Kevin? Were you expecting a man? 빡빡이 형 직접 등판했냐? 오늘의 마블 띵크야. 간담회를 통해 직접 등판한 마블의 수장 케빈 파이기가 현재 마블에 대한 여러가지 소식들을 공유했습니다. 네, 마블의 피로감 썰부터 향후 7년 동안의 계획, 블레이드의 제작, 칸과 둠에 대한 이야기까지 바로 가볼게요. It's a cool ship. 한국 시간으로 지난 20일 케빈은 디즈니 본사에서 언론과의 간담회를 가졌고 여기서 여러 마블 작품들의 진행 상황, 다양한 떡밥들을 공개합니다. 자, 요거 시간 순대로 쭉 확인해볼게요. 케빈은 먼저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가리키며 7년짜리 계획입니다. 2032년까지 이어지죠. 저건 마그넷으로 붙여놓은 거라 언제든 위치를 옮길 수 있어요. 네, 마블이 향후 7년간의 로드맵을 구상해 놓았고 이 마그넷은 실제 자석이 붙어있는 계획표, 여러 마블 작품들의 일정을 언제든 바꿀 수 있고 이들의 계획이 항상 유동적이라는 걸 얘기하죠. 2032년까지 공개될 마블 작품들, 페이지 6의 시작인 이번 판포를 시작으로 내년 7월엔 스파이더맨 브랜뉴데이, 12월 어벤져스 둠스데이, 27년 7월엔 미정의 영화가 개봉하고 12월엔 시크릿 워즈가, 이후 28년엔 총 4개 작품이 개봉하는데 개인적으로 예상 중인 이 4개 작품은 아직 그 제작이 진행 중인 블레이드, 이건 뒤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MCU의 첫 엑스맨, 닥터 스트레인지 3, 샹치2, 토르5, 월드월크, 미드나잇 선즈 등등 현재까지 언급되었던 작품들이 그 순서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빡빡형의 말대로 마블의 계획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뭐 언제 어떤 게 튀어나올지 알 수 없지만요. 한편 매년 열리는 샌디에고 코미콘, 영화, 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회사가 이 행사에 참가하고 각종 예고편과 독점 영상, 배우와 제작진들의 소통 창구가 되는데 현재 마블은 둠스데이, 스파이더맨 4 등의 큼지막한 작품들을 제작 중이라 이번 코미콘엔 불참한다 발표합니다. 오랜만에 좀 쉬겠다. 케빈은 특히 내일 모레 개봉하는 판포에 대해 왜 또 판포냐고 물으신다면 이들은 마블의 첫 번째 가족이다. 코믹스에선 늘 A급 캐릭터들이었고 11호나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처럼 대형 스토리에서도 핵심이었다. 우리가 그땐 이들을 쓸 수 없었지만 이젠 다르다. 판포는 분리, 멀티버스, 어벤져스와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만든 그 어떤 작품과도 연결되지 않는다.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 6의 시작이다. 때문에 숙제 없이 그냥 즐기면 된다 라며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또 향후 등장하게 될 닥터둠, 정복자 캉에 대한 썰도 공개하는데 그 일이 있기 전부터 우린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캉은 타노스가 아니었다는 걸. 이라는 말을 꺼냅니다. 마블이 실행하게 될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어벤져스의 차기 빌런은 정복자 캉이었지만 배우의 폭행 사건으로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네, 원래였다면요 캉 다이너스가 개봉하고 캉이 지금의 둠 역할을 소화했을 텐데 마블은 결국 앞서 인수했던 폭스의 판권을 통해 데드풀뿐만 아니라 판포, 닥터둠이란 카드를 꺼내게 됩니다. 캉은 타노스가 아니었다. 이 말의 맥락을 해석해보면 10년에 걸쳐 싸워왔던 MCU의 최종 보스, Fine. I'll do it myself. 캉은 이 타노스만큼의 위용을 드러내지 못했고 Win. 앤트맨 3의 첫 등장이지만 미적지근, 또 다른 작품들과의 서사 연결성도 약하며 캉 다이너스라는 타이틀 또한 팬들의 기대감을 크게 끌어올리지 못한 거. 케빈은 마블 내부적으로도 캉이 타노스 같은 존재감을 갖지 못했다는 걸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캉을 MCU의 차세대 메인 빌런으로 미는 데에도 이 설득력의 한계를 느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뭐 사실 배우 자체의 연기력, Ages and ages of cosmic harmony, hence You're welcome. 로키를 통해 보여준 그의 서사는 좋았지만 임팩트 측면에서 최종 빌런의 아우라를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 배우의 사생활로 나가리가 되었기 때문에 마블은 결국 자신들의 가장 큰 카드, 자신들의 필살기를 꺼내게 된 거. 이어서 빡빡이 형은 사실 앤트맨 3가 개봉하기 전부터 로다주와 이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었다 밝힙니다. 그러니까 앤트맨 3가 개봉한 23년 2월 캉이 MCU의 메인 빌런으로 등장하기 전부터 로다주의 닥터둠 아이디어를 의논 중이었다는 것인데 이 시점 마블은 서사적 구심점의 부재, 반복된 설정에 대한 피로감,
멀티버스의 과잉, 몰입하기 힘든 전개 등등에 대한 얘기가 한참 나오던 시점이었고, 마블은 여러 작품들을 통해 캉을 밀어붙였지만 내부 테스트나 시나리오 레벨 등에서 이미 한계가 보였을 가능성이 컸다는 거. 따라서 이 흐름을 역전시킬 강력한 캐릭터가 필요했고, 결국 로다주에게 다시 손을 뻗은 거죠. 네, 만약 배우의 사생활 이슈가 터지지 않고 캉 다이너스티를 그대로 제작한다 하더라도 이후 로다주의 닥터둠을 퇴시킬 수 있었고, 캉으로 출발해 둠으로 귀결하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마블은 결국 다음 영화인 둠스데이를 통해 이 캉의 존재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서사의 방향을 전환할 것인지 그 중요한 분기점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케빈은 이어서 비운의 마블 영화 첫 제작 발표 이후 무려 6년이 지나버린 블레이드, 여기에 대해 짧게 코멘트하는데, 우린 마허샬라 알리한테 가죽옷을 입히고 그냥 뱀파이어를 잡게 하고 싶지 않았다. 시작부터 괜찮은 시나리오를 가져도 촬영하면서 위대하게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엔 그런 확신이 없었다. 그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다. 네, 이 영화는 총 2번의 감독 교체, 각본 문제로 알리가 하차할 뻔했다는 루머 등 각종 잡음으로 개봉이 연기되었는데, 그 와중에 원조 블레이드까지 MCU에 먼저 떠버렸고, There's only been one blade. There's only ever gonna be one blade. 결국 폐기된다는 루머도 돌았지만 그 블레이드가 여전히 개발 중이라는 거, 알리에게 가죽옷을 입히고 그냥 뱀파이어를 잡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건 기존의 전형적인 장르로 접근하고 싶지 않았으며 완성된 각본이 개판이었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 형 자체가 오스카 명배우고 블레이드 또한 지금의 마블을 잇게 한 1등 공신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처럼 대충 만들 수는 없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마블은 기본적인 이 평범한 각본으로 제작을 시작한 후 촬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개선되어 이렇게 명작이 탄생한 사례를 보이게 됐는데, 이번 영화는 그 여지조차 희박한 수준이었고, 일단 촬영을 시작하고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마블식 낙관주의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위험한 상태였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네, 케빈은 알리를 시스템의 피해자가 되게 하고 싶지 않았으며, 실패작 하나 더 늘리느니 차라리 접고 다시 시작하자 라고 합의했다는 걸 뜻하죠. 어찌됐건 6년 동안 질질 끌어온 영화인 만큼 이번 영화는 마블이 정말 칼을 갈고 만들었으면 하네요. 그 외 히어로물의 피로감에 대한 질문엔 덜 만드는 게 해결책이다. 즉 최근 작품들의 연이은 실패에 대해 물량 축소만이 답이며, 영화는 한 편에서 3편 정도로 제작을 제한하고 실사 드라마는 한 편으로 줄일 것, 과거 작품들을 쏟아낸 것은 후회하지 않지만 막대한 비용을 투입했던 건 반성 중이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전환 중이다 밝힙니다. 2019년 개봉했던 엔드게임까지 마블은 총 50시간 분량의 컨텐츠를 제작해왔지만 내일 모레 판포까지의 컨텐츠를 합치면 무려 102시간의 분량이 나오는데, 빡빡이 형은 여기에 대해 완다비전과 로키는 분명 큰 성공이었고 그 실험 자체는 굉장히 자랑스럽지만 문제는 확장이었다. 그게 마블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팬들이 보고 싶어하는 캐릭터가 너무 많았고 그걸 모두 다룰 수는 없었다 라고 밝힙니다. 근데 이거 누구 보고 싶어하는 사람? 네, 영화 시리즈의 크로스오버 전략이 무너진 건 바로 이 작품. 디즈니 플러스의 미즈마블, 완다비전을 보지 못한 팬들도 분명 존재했고 이 스토리를 따라가기 어려워서 예매를 하지 않았다는 거, 결국 마블의 큰 진입장벽이 되었기에 이 실질적인 피로감이 극명하게 드러난 거죠. 그러면 버려라. 이어서 빡빡이 형은 로다주가 닥터둠이 된 지금 아이언맨이나 케바 같은 히어로들이 다시 캐스팅될 수 있냐 라는 질문에 얘도 있고 아니오도 있다. 햄시기처럼 여전히 전성기인 배우들도 있고 오래전 마블 배우들이 컴백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미래엔 결국 새 얼굴들이 올 것이고 그 시작은 바로 엑스맨이다 라고 밝힙니다. 그 외 클레아, 에로스, 헤라클레스, 메피소는 당분간 복귀 계획이 없으며 보너게인 시즌2는 썬더볼츠와 연결되지 않으며 마일즈 모랄레스의 실사는 진전이 없다. 빡빡이 형의 계약은 2년이 남았고 향후에도 계속 마블을 이끌 의향이 있다는 말까지. 네,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마블의 미래. 이번 인터뷰를 통해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었고, 페이지 6의 시작인 판포, 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둠스데이를 통해 다시 한번 뛰어나갈 준비를 마친 마블인데, 마블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인지 앞으로도 마블 띵크는 계속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On your left.